한국전기공사협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충북지역평등지부 홍수영 조직차장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했습니다. 조합원 평균 연령 66세, 지금 고령의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과 로비 점거 농성을 비롯해서 30일째 농성 중입니다. 저희는 오늘 협회장에게 노동조합과의 대화, 원칙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윤남용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대 발언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이신 이은주 의원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발언입니다. 오늘 한국전기공사협회 조합원 4분이 참여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정옥 조합원님께서 현장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복중 지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매년 연말이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일했던 미화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서울의 등촌동에 있을 때는 미화 노동자들도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오송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뒤에는 갑자기 이 미화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60대 고령의 노동자들이 인원을 감축한다, 근무 시간도 단축한다 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노동 3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 미화 노동자들은 한 달 160만 원, 170만 원 받는 월급을 올려달라 한 적 없습니다. 청소해야 할 면적이 너무 많으니 인원을 늘려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한 만큼만 11명이 7시간 그대로 일하게 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 관련 거의 독점적으로 위탁을 받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우리들의 이 소박한 요구에 대해 용역업체를 아예 바꿨고, 바뀐 그 용역업체는 노동조합 조합원만 고용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모두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유독 노동조합 조합원만, 우리 미화 노동자들만 배제시킨 것입니다. 영하 15도의 추위를 견디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제발 대화만이라도 해달라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사설 용역 경비원들을 사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 등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넘는 관용차를 제공받고 있고, 하루 일당 못해도 20만 원이 넘는 용역 경비원의 이 추가 비용만 하더라도 우리 미화 노동자들의 고용을 하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대해 심각한 편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는 호소드립니다. 60대 고령의 노동자들이 그저 전처럼 일만 하게 해달라는 이 절박한 요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루빨리 협회가 대화에 나서서 우리 미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64세의 고령의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1일째 천막과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위탁 회사가 바뀌더라도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를 당연시하는 건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이 사회 전체의 노사관계의 안정은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전기공사협회는 의미 있는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협회 측은 노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고용됐을 거라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성에 돌입하자 법무법인 및 사설경비 용역을 고용하는 등 일사천리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협회 측과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달라는 것,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의와 협상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의 집단 해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해온 비정규직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차별, 저임금, 노조할 권리 박탈 등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을 너무나 가볍게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고용노동부 모두에게 합당하고 책임 있는 역할과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미원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스스로를 해고자라 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쓰라립니다. 해고자 김정옥입니다. 저는 협회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식비, 교통비 한 푼 받지 못하며 새벽 6시 30분까지 매일 출근했습니다. 협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모두 청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하 휴게실에서 숨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협회의 위생과 청결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깨끗한 복도,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얇은 외투 한 장을 걸치고 일했습니다. 작년 경비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다는 위기감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협회는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더니 하청업체를 바꾸고 조합원들을 전부 해고했습니다. 우리를 해고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조합을 활동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만들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협회를 방관하고 있단 말입니까? 협회와 우리는 단 한 번의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고용 승계를 요구했으나 협회는 그것을 신규 업체의 소관이며 자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회를 위해 일하는 미화원입니다. 우리는 협회 직원들만큼 협회에 필요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접 고용이라는 이유로 협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협회는 우리의 정당한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용역 경비업체 직원을 새롭게 고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은 60살이 넘는 저희에게 반말을 서슴지 않고 막무가내로 촬영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힘없는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지켜주는 법은 도대체 왜 없는 것입니까? 6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자의 권리를 깨우쳤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우리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년 쓰고 버려도 되는 그런 소모품이 아닙니다. 최근에 전태일 평전을 읽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님께서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전태일 열사님과 똑같은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외침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균 나이 66살인 우리는 이곳이 마지막 일터라는 생각으로 일해왔습니다. 부디 우리의 외침이 널리 퍼져 우리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외침이 전태일 열사님의 외침처럼 지금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용역업체 소속 미화 노동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미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협회와 용역업체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미화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협회는 이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램을 떨어뜨리고 신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맥서브를 선정하여 미화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일으켰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협회에 수십 번의 면담과 교섭을 요구했으나 협회는 단 한 번의 면담에 응했을 뿐이다. 협회는 우리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채용은 신규 용역업체의 권한이라며 협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작년 12월 20일 천막농성, 12월 27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진짜 사장인 장현우 협회장이 미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외침에 협회는 우리 조합원과 상급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업무 방해 가처분을 신청하고 용역 경비업체 직원을 새로이 고용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주식회사 A램의 대표는 미화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결성하자 협회로 찾아와 노동조합 탈퇴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주식회사 맥서브는 조합원만을 골라내어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협회가 있다. 정부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고용 승계를 공공기관에는 강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는 권고하고 있다. 연말연시 용역업체 변경을 통한 노동자 집단 해고가 매우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협회는 사단법인이지만 전기공사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전기기술자 교육 등을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공적 역할을 자임하는 협회는 마땅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고령임에도 미화 노동자는 포기하지 않으며 일터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고용은 원청의 책임이 있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진짜 사장으로서 미화 노동자의 고용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협회의 공적 기능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집단 해고된 우리 청소 미화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고된 미화 노동자의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존엄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24년 1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발언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